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문법 문제 977제 21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하늘에 별이 많다라는 문장입니다. 형태소에 대한 문제군요. 우리 형태소는 잘 배웠죠?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어미 중에서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쪼개야 될 것이고 또 어근과 접사 같은 경우도 쪼개야 되겠죠. 자, 형태소 중에는 사과처럼 혼자 쓸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자립이라 그러고 이렇게 조사라든가 어간, 어미 이런 것들은 의존이죠. 왜 조사가 의존이냐면 체언과 항상 결합해야지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체언 자체는요. 조사 없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체언은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또 용언에 어간과 어미가 있을 때 우리가 먹만으로는 자립에 쓰이는 경우가 없죠. 항상 먹고, 먹으니, 먹어서처럼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A에 대해 설명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는 두 개의 형태소, 이렇게 하늘과 에 있고요. 별이에는 자립 형태소, 즉 명사 하나만 있고요. 많다는 어간과 어미죠. 자립이 아니죠. 얘는 의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애와 이는 조사라서 의존 형태소이고요. 별이 많다에서 의존은 세 개라 그랬는데 그렇죠. 조사와 어간과 어미니까요. 정답 3번. 217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문법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단어에 대한 설명이네요. 우리가 품사, 9개의 품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즉 8개는 다 자립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고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라고 이해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서 단어를 뽑으면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이렇게 되겠고 형태소는 명사, 조사는 거의 하나의 형태소니까 쪼개고 걔가 접사고 어근이고 조사이고 어근입니다. 어근이라니 얘가 어근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용언의 어간은 어근이죠. 어미라서 이렇게 형태소를 다 분석했고요. 일본의 는과 르는 실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용되고 있군 했는데 이 조사는 실질 의미가 없어요. 문법적 의미만 있는 것이죠.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엇은 어미죠. 얘는 이제 조사라고 써주시고 얘는 어미이죠. 자립할 수 없고요. 자립된 형태소부터 결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미와 결합하는 것은 어간이기 때문에 어간을 자립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는을 얻다 조사와 어미를 보니 문법적 기능만 있기 때문에 형태소 보지 않는다. 형태소로 봅니다. 그래서 문법 형태소이지요. 버렸다는 세개 형태소, 즉 버렸다인데 아니죠. 기본형이 버리다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 여기서 버리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됐죠. 5번이겠군요. 버리다의 버리, 용언의 어간이죠. 실질 의미가 있는 형태소 중에서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습니다. 단어에 해당되지 않죠. 버리다 같은 경우는 단어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단어로 쓰이니까 버리고 같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간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 의미 있고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언의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 형태소가 있다, 형태소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218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어에서 형성해서 어근과 접사가 있죠. 어근끼리 결합해서 새 말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합성어라고 배웠고 그리고 또 접사가 결합한 것은 파생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솔, 방울, 풋, 고추 이렇게 세모는 접사 표시였었죠. 그래서 그걸 합성어라 그러고 파생어를 한답니다. 설명 한번 볼까요? 1번 맨주먹은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을 결합했다. 파생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맨 주먹이죠.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뭐 주먹도 안 줬고 뭐 들은 것도 없는 그런 주먹을 맨주먹이라고 하고요. 군소리와 군고구마. 군소리는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맞고요. 군고구마는 구운 고구마이기 때문에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합성어로 했으니까 잘못됐죠. 군소리는 파생어.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고요. 또 첫사랑의 첫은 우리가 접사가 아니고 어근이에요. 접사가 아니고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예요. 정답이 2개 되겠습니다. 솜사탕은 솜으로 만든 사탕이니까
사탕이니까 합성어가 맞겠고요. 감, 나무, 구름, 다리는 결합한 방식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어근 둘 다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219번 보겠습니다. 보기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엄마가의 엄마, 먹다의 먹 같이 실질적인 뜻을 드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근이고, 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는 합성어라고 하고, 합성어의 의미상 이제 구분해 보면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등 합성어라 그러고, 일부만 유지되는 경우를 종속 합성어라 그러고, 새로운 의미 되는 것을 융합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앉은 키, 앉아있는 키니까 요거는 앉은 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키니까 요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대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키가 다 있으니까. 또 늦봄이 늦은 봄이거든요. 봄에 좀 이제 있는 거니까 종속 합성어가 될 것이고, 논밭은 대등이 되겠죠? 피땀, 요것이 바로 이제 정말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고 노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융합 합성어가 되겠고 정답입니다. 자, 안개비는 안개처럼 내리는 비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종속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219번 보시고 이제 220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로 단어의 형성을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치하는 것을 통사적, 일치하지 않는 것을 비통사적이라고 했죠. 통사적은 7개의 케이스가 있고요. 비통사적은 3개의 케이스가 있고, 우리가 116번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걸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다시 그냥 이론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것만 보고 판단할게요. 자, 빛나다는 주어 서술어의 순서래요. 왜 그런가요? 빛나다는 빛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되는데 조사는 생략한 거죠. 조사는 생략한 것이고, 이런 어순,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것은 우리 국어의 어순에 맞죠? 통사적이 맞습니다. 게을러 빠지다는 활용형 어미를 매개로 했다. 즉 연결어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형용사라는 것이죠. 그럼 게을러 빠진다는 없으니까 형용사가 맞고, 활용형 어미를 판단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작으니까 좀 좁으니까 여기 보시면 게을러 빠지다 같은 경우는 게으르다 플러스 빠지다라는 어근 결합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게을러가 되냐? 게으르에 게으른 간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우리가 르 불규칙 활용을 해서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 리을 이렇게 돼가지고 게을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어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간에 어미가 있으니까 비통이 아니라 통이다 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칼은 용언의 어간에 명사를 직접 붙였죠. 그래서 원래는 어간 다음에 어미, 전성어미가 와야 되는데 없게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이 맞고요. 높다 역시 높고 프로다가 와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비통이 맞습니다. 앉은 키는 안따의 은이라는 어미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앉은 키 이렇게 수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여서 통사적이 맞죠. 어간에 어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 확인했고요. 221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단어에 대한 거 아까 했었었죠. 단어는 8개가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 그랬고, 조사만 분리성 때문에 그렇지만 단어를 인정한다 했었고요. 형태소는 실질과 형식, 자립과 의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문장이 있고 1번씩 하나씩 있습니다. 자, 가라는 조사, 푸르다라는 용언의 어간은 자립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의존이죠. 체언에 결합해야 되고 어미랑 결합해야 되고, 니은 이 문장 의존 형태소 형식인 것을 못 찾으면 여기 어미 들이라는 접사, 이라는 동그라미는 아니고 이라는 조사, 여기 오 갔다가 오, 고, 가 다거든요. 다거든요. 근데 고는 아니구나. 고가 아니구나. 여기 비동사 합성어니까 오가다. 그럼 얘는 어근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거든요.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의존이며 형식인 거는 여기에 5개예요. 왜냐하면 들이라는 복수의 전미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습니다. 5개입니다. 이 문제가 단어를 기준하면 품사니까 6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로 할게요. 우리는 대명사, 보조사, 비로소가 부사예요. 어른 명사, 이가 복격조사 되었다가
동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맞고요. 형태소는 일단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비로소가 똑같고 어른 이게 똑같죠. 되었다가 돼 플러스 플러스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래 하늘에 다음에 새가 접사거든요. 다음에 여기 니은 구름 이 다음에 다는 다 형식 형태소이다. 그렇습니다. 조사, 접사, 어미, 조사 그리고 어미니까요. it은요? it은 의존이지만 실질이죠. 그래서 맞고요. 미음에서 실질 형태소를 못 찾으면 센 바람, 세다라는 용어의 어간, 바람이라는 명사, 물이라는 명사, 하늘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치솟는다에서 이것이 치가 접사고 솥이 어근이고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여서 여기는 어미니까 실질 형태소는 솥까지, 어근까지, 어간까지, 어근이라고 해야 되죠. 어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치솟다의 어간은 치솟까지니까. 그래서 새, 바람, 물, 하늘, 솥 이렇게 5개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통사적, 다음에 비통사적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관형사와 치어는 구성은 왜 통사적이냐? 관형사가 치어를 꾸미는 게 자연스럽고 용어는 관형사형은 치어를 꾸미잖아요. 이게 국어의 어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간과 용어의 어간 결합할 때에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이 결합했으니까 비통이고요. 역시 어간 다음에 치어를 꾸미려면 요것처럼 어미인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떤 게 있죠? 써볼게요. 은, 는, 던, 을, 니은, 일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이 결합했단 말이죠. 부사가 치어를 꾸미는 것은 우리 국어에서 이 이론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부사는 부사를 꾸미고 용어를 꾸미는 게 통사적에 들어갔었죠. 부사는 부사를 꾸미는 것, 다음에 부사가 용어를 꾸미는 것. 그래서 잘못이라는 단어 명사로 쓰기도 하고 부사로 쓰기도 하지만 잘과 못은 부사 결합한 것입니다. 또 잘하다 같은 경우도 결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례를 이제 적절한 것 보는 거니까 돌다리는 명사여서 관형사가 돌이 관형사가 아니죠.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니은에 관형사형이면 어간 어미여야 되는데 새는 관형사예요. 여기에 이제 새해가 들어가야 돼.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만한 것은 우리가 아까 여기 왼쪽에 있었던 여기 5번에 있었던 앉은 키 같은 거, 뭐 젊은이, 늙은이 이런 것들, 디딜방아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비통에 용어는 어간과 용어는 어간 결합할 때 디귿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빛이 나다 아까 공부했었죠? 앞에 서 다여가지고 조사 생략 가능하고 이것은 성분으로 부사 이것은 서술어 그리고 어순과 어순에 일치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들어갑니다. 비통이 아닙니다. 리을 용어는 어간에 어미 없이 치어 결합한 거 이것이 정답입니다. 4번. 왜냐면 접다의 여기에 접는이라는 관형사의 전성어미 요거가 결합해야 돼서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비통입니다. 자, 부사가 치어를 꾸미는 것은 이슬비가 아니고 여기에는 부슬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슬비는 이슬처럼 내리는 비여가지고 얘는 명사 영명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223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파생어에 대해 탐구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가 있고 뒤에 결합하면 꼬리 미자 그래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럼 두는 머리 두죠. 접사는 어근의 뜻을 한정, 의미를 보충해준다는 거예요. 제한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제한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아직 덜 익은 사과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냥 덜 익은 사과라고 이렇게 덜 익은 사과 이렇게 세 단어로 덜 익은 사과 하지 않고 그냥 풋이라는 접사 만들어서 사과를 붙여버리면 한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의미를 제한한다, 한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품사를 바꾸는 것은 이렇게 먹다가 먹이가 되면 동사, 먹다 동사죠? 먹다가 되니까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품사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설명 한번 봅시다.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접사 어근이죠? 접사 어근, 파생어 맞고요. 놀이의 이는 새로운 단어 형성하는데 당연하죠. 놀다, 놀이니까 명사니까 명사 파생이니까요.
지우개, 지우의 개예요. 어근 동그라미 칩시다. 어근에 전미사 결합했죠. 명사라는 지우다, 지우개, 명사 만들었죠. 먹이다의 먹, 사동의 의미가 여러분 뭔가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먹이다 이렇게 해서 어근과 접사, 사동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동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만 적어볼까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습니다. 또 맞죠? 그럼 5번이 문제가 있네요. 되살리다는 어근의 앞과 뒤에 접사가 결합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그랬는데 이런 되살리다는요. 되살다에 되살리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가 접사고 여기다 할게요. 접사고 살다 어근이고 접사예요. 여기까지가 어간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어근 앞과 뒤 접사 결합한 건 맞지만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즉 되살다는 되산다가 되니까 동사이고 되살린다가 되니까 역시 동사거든요. 품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품사에 대한 판별은 여러분들 우리가 품사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사, 형용사를 판단할 때에는 는과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결합해보면 괜찮죠? 먹는다, 간다는 적절하잖아요. 동사, 예쁜다, 아름답는다 안 되죠? 형용사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223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24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문제를 미리 풀어주세요. 수고했습니다.